신체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지향식품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성분들이 간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사 손쌤이에요. 간 건강하면요 정말 관리할 게 많아요. 글루타치온, 우루사, 밀크시슬, 비타민C, 비타민 B군, 아연까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간 건강하면 대표적인 밀크시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가공식품들, 흡연이나 술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몸에 이러한 독소를 없애줄 수 있는 기관이 있죠? 바로 간입니다. 이 간에서 독소를 조금 더 쉽게 없애줄 수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죠. 밀크시슬이에요.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혼유 밀크시슬이에요. 이 제품은 60정이고 하루에 2정씩 먹으면 되는데요. 이 한 박스가 한 달치인데 네이버에서 36,000원에 구매했어요. 밀크시슬 가격대 보면 만원대도 많이 있는데 중간 정도 가격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이트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밀크시슬 구매하실 때 함량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함량보다 중요한 게 바로 순도예요. 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24K, 18K, 14K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순도 높은 24K를 고르시는 것처럼 이런 밀크시슬도 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밀크시슬 안에 실리마린이라는 주성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하루 권장 최대 섭취량이 130m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마린 주성분이 130mg을 섭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 보니까 실리마린 성분이 130mg 있어요. 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간 건강을 위해서 밀크시슬만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밀크시슬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B군, 비타민 C군, 아연, 셀레늄, 구리 등 모든 녀석들이 다 있어야 간 건강이 좋기 때문에 밀크시슬과 더불어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 보니까요.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비오틴, 엽산, 판토텐산, 아연, 크론, 셀레늄 그리고 중요하다고 했던 실리마린까지 들어있는데요. 간 건강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성분들이 가득 있는 거 보니까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보니까 유기농 부원료 24가지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요. 3년 이내 비옥한 토양에서 제초제나 화학비료나 농약을 안 썼다라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원료가 쓴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싶은데요. 이런 유기농 부원료 이외에 밀크시슬까지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지만 가격대가 거의 2배 또는 3배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유기농 얘기 나온 김에 요즘 많은 분들께서 첨가물이 있는 제품이 좋냐 없는 제품이 좋냐 말이 되게 많은데요. 첨가물이라고 하면요 합성향료나 착색료 아니면 스타린산 마그네슘, HPMC 이름만 들어도 뭔가 나랑 안 친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성분들이 거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몸을 위한 게 아니고요. 공정 과정의 효율성을 위한 성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분들 만약에 내가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두통이 생기거나 배가 좀 부대끼는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 보니까 우리는 첨가물 안 썼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패킹을 보니까 이렇게 PTP 형태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공기가 닿는다거나 아니면 손에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그럴 염려 없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루에 한 정 먹기도 불편한데 왜 2정이냐? 이 제품의 실리마린 성분 이외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지금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2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크시슬 이외에도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영양소 어차피 따로따로 챙길 바에 한 번에 하루 2정으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밀크시슬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언제 먹으면 좋아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밀크시슬 같은 게 기름이랑 친한 성분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름기 있는 거 드시잖아요. 담즙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드시면요 조금 더 흡수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마린 하루 권장 섭취량이 130mg이기 때문에 그 이상 드셨을 때 설사나 복통 아니면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신다면요 의사와 꼭 상담하신 다음에 드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자, 간이 손상됐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신적인 부분도 커요. 우울감이라던가 불안감도 생기고 피로 증상이라던가 다양한 두통, 특히나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톤이라고 하죠. 빨갛고 막 붉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얼굴이나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신체 건강을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지향식품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성분들이 간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녹차 추출물, 콩국, 비타민 A, 크레아틴,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 성분들이 먹자마자 간 손상이 있다기보다는 장기 복용, 그리고 많이 먹다 보면은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적당량을, 권장량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다면 간에 좋은 영양 성분들, 또 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칡이라던가 헛개 추출물, 콩나물이나 북어도 굉장히 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간을 손상시키는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아니 쌤, 저는 술도 안 먹는데 이거 간 건강 굳이 챙겨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이랑 관계없이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20, 30대 또는 30, 40대 지방간 수치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술을 먹든 안 먹든 우리 간에 영향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요즘 뭐 많이 먹어요? 단제품 보면 가공식품들 뒤에 액상과당, 기타가당 등 있는데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하고 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이 오로지 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간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당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간 건강에 특히나 유의하셔야 되고요. 간이라는 건요, 해독 기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간 좀 이제 보호하자고요. 자, 오늘 밀크시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 건강은요, 밀크시슬 하나만 먹는다 되는 게 아니고요. 각종 내 간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 성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어떤 걸 먹느냐보다 어떤 걸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알려줄게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